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 시대를 할 때 고대 그리스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지금 봤지만 조각, 미술, 철학, 뭐 과학, 역사, 정치 다 또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아테네가 했지. 옆에 페르시아는 제국의 개념이었으니까 왕정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인데 물론 조그만 도시 국가였고 굉장히 제한된 민주주의였지만 하여튼 그런 개념인데 또 하나 고대 그리스 문명이 우리한테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연극입니다. 연극. 그렇죠? 여러분 안티고네, 오디푸스 왕 이런 연극 보시진 않았겠지만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요새는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서유럽에서는 서양이나 미국에서는 안티고네나 오디푸스 왕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금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아테네인들이 봤던 그 그리스 비극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고전이라는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연극이 상영됐겠습니까? 공연됐습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정말 그 남아있는 작품 대단한데 그래서 그 그리스 연극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연극은 대개는 디오니소스,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친구 누구냐?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 디오니소스를 따라다니는 말하자면 시종 비슷하죠. 디오니소스도 이렇게 멋있게 자는데 이제 포도에서 이제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술하고 음악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나중에 니체가 독일 철학자 니체가 디오니소스랑 아폴론이랑 구별했습니다. 아폴론은 뭡니까? 태양의 신입니다. 낮이죠. 근데 우리가 노래 같은 거나 뭐 춤추고 이런 거를 벌건 대낮에는 잘 안 하죠. 물론 대낮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디오니소스니까 아폴로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디오니소스는 밤의 신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술과 연극과 그 다음에 이런 게 관계된 신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경배하는 제전에서 형태가 그게 기원전 6세기부터 현대 고대 그리스 연극으로 확립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고대 그리스 연극이 절정에 달하는 때가 바로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고 옆에 얘들 전번에 잠깐 보시죠. 얘들이 바로 사티로스입니다. 사티로스고 디오니소스는 이렇게 표현했고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음주가무입니다. 음주가무고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항아리인데 우리가 그리스 미술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항아리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포트리라 독일어인데 이게 프로노모스 항아리라고 무덤에서 발견한 건데 기원전 400년간 제작했는데 다양한 연극 장면들을 항아리에다 묘사해 놨습니다. 이렇게죠. 보시면 알겠죠? 다양한 연극 장면들을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제전인데 이게 사티로스들이죠. 그죠? 꼬리가 있죠. 그죠? 인간이지만 꼬리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디오니소스를 모시는 여사제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술에 취한 장면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슴을 풀어헤치고 이게 보통 정신은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석관인데 로마 시대 석관에도 디오니소스 제전이 남아있습니다. 켄타로스나 이런 다양하고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가 춤추는 관계입니다. 뭐죠? 지금 사티로스들이 피를 불고 가무죠. 마이너스가 춤을 추는 관계인데 거의 막 원래 옷을 이제 로마 시대는 이렇게 옷을 벗겨서 했지만 완전히 나시는 아니지만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했다는 소리죠. 가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오니소스를 경배하는 제전이 기원전 6세기부터 영국으로, 그러니까 영국의 전 뭡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술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주는 하지 않지만 가무입니다. 그래서 트라제디, 그러니까 비극이 트라제디인데 트라제디가 염소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디오니소스 경배에서 염소를 바치면서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트라제디의 뜻이 염소노래라는 어원이라는 뜻인데 음주가무였습니다. 음주가무에서 이제 가무죠.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연극은 가무,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이것이 이제 바탕이 된 겁니다. 바탕이 돼서 이제 코러스 같은 게 거의 이제 노래하듯이 하는데 그걸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 비극 작가들이죠.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3대 비극 작가입니다. 그래서 유리피데스는 이제 가면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로마 시대에 제작된 복제품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그건 뭡니까? 프로이트가 그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연구를 보고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이론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물론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100% 맞는 건 아니고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나 이런 거를 설명한 한 이론이죠. 그렇지만 정말 세계의 어떤 그 정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 프로이트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도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에서 왔고 안티고네는 뭡니까? 자기 자기 오빠들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는 삼촌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가족과 국가 누가 더 선행하냐?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랑 자기가 가족으로서 다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개인의 의무랑 국가의 이념하고 누가 앞서나? 그건 지금도 우리가 겪는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원전 5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들이 정말 멋지게 연구를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욕이나 베를린이나 파리나 이런 지역에서는 안티고네나 오디푸스는 지금도 공연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데 이때 이제 나온 게 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 특히 비극을 설명해서 나온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최초의 문학 이론이죠. 최초의 문학 이론인데 그 문학 이론이 바로 제일 중요시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야기한 게 여러 가지 문학 형태 중에서 최고로 친 게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서사시 이렇게 했는데 희극은 별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움베르토 에코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하고 나중에 영화가 되면 거기서 이제 고대 그리스의 희극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대 그리스의 비극, 특히 연극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들이 이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당시 그리스 사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고 그런 이념들을 이 메타포를 사용해서 연구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 지금 국가의 어떤 이념이 중요하냐, 자기 개인의 소신이 중요하냐, 또는 가정에서 아버지나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다 이미 이때 연극, 즉 문학 형태인 연극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희극이 유행하죠. 아리스토텔레스 희극이 유행인데, 그때 비극하고 희극 사이에 사티로스 플레이라고 사티로스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굉장히 외설스러운 장면들을 보셨는데 이런 것들 이게 사티로스들이 지금 장난치는 광경인데 이게 사티로스가 자유하는 광경입니다. 이게 아마도 사티로스 연극에서 했던 광경입니다. 이게 이제 사티로스 연극을 현대에 재현한 걸 제가 사진 찍는데 남자의 음경을 과도하게 크게 해서, 그래서 이 사티로스 극은 일종의 약간 좀 음담패설에 근거한 코미디입니다. 음담패설에 근거한 코미디에서 이게 얘들이 이제 사티로스죠. 귀를 이렇게 하고 사람인데 얘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들이 너무너무 비극에 열광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아테네가 무슨 국가? 해양 국가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배입니까? 배. 선단, 그러니까 상업적인 배, 상선하고 그 다음에 군함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러니까 조선에 쓰이는 상업적인 용도와 상선과 전함들을 만드는 그런 예산보다는 연극에 더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연극제를 합니다. 언제? 디오니스 축제, 봄을 기리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끝나면 지금은 워낙 이제 난방이 발달해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겨울에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전쟁을 안 했어요. 봄하고 여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봄 때 봄이 바로 봄을 오는 것을 축하하는 것을 디오니스 제전을 하는데 그때 바로 연극 공연을 했는데 대개 비극을 세 편하고 사티로스, 지금 보는 약간 가벼운 말하자면 뭐랄까요, 음담패설이나 하여튼 그런 성적 농담을 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비극을 보면 비극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오디푸스가 말이죠.
부모가 가서 신탁을 받더니 얘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을 한다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딴 데로 죽이려고 보냈는데 결국 걔가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비탄해졌습니다. 또 안티고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고네도 국가에서 자기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지만 자기는 개인으로서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걸 하고 결국 죽죠. 그러니까 그런 운명의 힘, 또 국가 이념, 국가와 사회의 어떤 그런 이념에 대항해서 개인이 해야 될 도리하고 충돌. 그럼 비극만 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죠. 그럴 때 이런 것을 막강극으로 해서 사티로스 극을 해가지고 좀 웃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오래 못 가고 나중에 희극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희극은 성적 농담이나 특히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것은 분변, 그러니까 대변이나 소변에 관계된 그런 농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희화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유력 인사들, 소크라테스도 아주 철저히 희화합니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 지금도 우리가 서양에서 보고 또 이런 연극에서 했던 여러 가지 메타포나 그런 연극의 정신들을 우리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항아리 그림들의 장면들이 아마도 사티로스 연극에서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델로스 섬에 있는 디오니소스 신전인데요. 그건 이제 지금 다 파괴했는데 이런 남근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조그만 10cm도 안 되는 신석기 아주 2만 년 전이가 만든 저희 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자의 가슴을 과도하게 크게 하고 엉덩이를 과도하게 크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산성을 기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남근상은 다산성을 기원하니까 남성하고 여성만이 다산이 해서는 안 되죠.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디오니소스가 이런 다산의 의미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남근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극 배우들입니다. 연극 배우는 이건 희극 배우인데 다 가면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로마 시대 모자이크인데 그리스 시대에는 연극 배우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서양 연극사에서, 그건 우리나라도 남사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연극에서 셰익스피어까지 시대까지는 여자는 무대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꼬메디아 델라르테라고 이탈리아에서 발달한 희각이 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그때부터 여성들이 무대에 섰지 서양 연극에서 16세기까지는 여성은 배우를 쓸 수 없고, 그럼 여성역은 누가 하냐? 남자가 여자가 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 모자이크입니다. 로마 시대 모자이크가 남아있는 가면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도 가면극이 있지 않습니까? 연극할 때 가면을 쓰고 해야죠. 가면을 쓰고 해야 제대로 할 텐데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부조인데 연극 배우가 희극 배우가 가면을 구경하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극 못지않게 이게 극장입니다. 지금 극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장의 형태가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만든 거죠. 이게 아테네에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원래는 좀 이 모습이 아닌데 원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관객석이고 요게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코러스들이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저걸 했죠. 이게 이제 배우들이 나중에 이제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지금 아마 이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페리클리스 시대에 디오니소스 극장, 아테네 있는 극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들이 활동을 하고 요게 이제 배경으로 쓰는데 나중에 2위로도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관객석인데 이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에피다우로스라고 아테네 남부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음향시설이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어 현재 여기서도 공연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그만 돌 하나 떨어지면 말이죠.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음향적으로, 미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극장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인데 근데 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은 뭐냐? 이제 이 극장에 보실 때 워낙 음향적으로 여기서 현재 공연하는데 이게 그리스의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의 일부입니다. 여기 뱀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군의관들 이 문양 보면 이 뱀이 있습니다. 이 뱀이 서양에서는 나중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 이제 뱀이 아주 요물이 되는데 고대 그리스는 뱀이 치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의학과 치료의 신인데 그리스에서 받드는 이 그리스는 뱀
이 지팡이 들고 있는데, 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은, 여기 극장이죠.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바쳐진 복합단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지금의 병원입니다. 병원, 목욕탕, 운동장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연극이,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치료가 뭡니까? 몸, 육체적인 치료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스클레피우스의 그 에피다우로스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의 복합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전이 결코 신전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복합단지인데 특히 그리스 신전이라 이런 데는 다 뭐가 있습니까? 극장이 같이 있습니다. 극장이. 그래서 같이 하니까 치료를. 여기 이제 일종의 병원입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들이 다 이를 몰려서 각지에서 여러 각지에서 그 환자들이 몰렸는데 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스타디움, 그러니까 운동장이 있고 그거 못지않게 반드시 극장인데 그 에피다우로스 극장이 현재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에 건립된 극장 중에 가장 완벽하게 음향적으로 미학적으로 뛰어난 극장에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이 에피다우로스 극장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복합도인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연극 치료, 뭐 문학 치료 이미 이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때. 그래서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이겁니다. 요게 오케스트라고 요 공간은 오케스트라고 요거 이제 스캐너라고 지금 이제 무대벽.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요로 드나드는데 이걸 딱 시설 이런 걸 갖췄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올라서 이 위에 떨어지고 몇 가지 뭐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법칙들이 오랫동안 그리스 연극에서 그런 삼일치 법칙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거리니까 이야기가 하나로 일관돼야 되고 장소, 시간이 동일해야 된다. 이런 삼일치 법칙이 나중에 고전극이나 현대는 좀 달라졌지만 많이 거기서 현대 2500년 전에 봤던 안티고네나 오디푸스 왕을 지금 우리 현대 시도 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지금 영화죠. 지금 우리가 보는 영화 중에서 2500년에 몇 편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 그건 모르는 거죠. 정말 고전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영화 힘이 너무 세서 연극이 너무 죽었는데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베를린이나 뉴욕이나 이런 연극이 대단히 활발하게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코러스입니다. 주연 배우는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가 마스크를 열어 있고 코러스들인데 이 코러스들의 역할이 대단히 처음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식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걸 노래로 가르쳐 줍니다. 관객들한테. 아, 그건 이렇게 됐어요. 그 이제 코러스들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코러스의 합창이 끝나면 배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가 무슨 말하면 코러스가 거기서 또 대꾸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러스 역할이 줄었지만 이 코러스 역할이 그리스 비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형태가 고대 로마 연구로도 그대로 개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항아리의 그림에 있는 코러스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 대해서 뭐 아주 간략하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또 하나 아까 여러 가지 미술 작품이나 뭐 정치 제도나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연극.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하고 수 있는 게 고대 그리스의 연극이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리지 못한 그림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그리스 이거로 하는 거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